영국 군주제는 현재 전례 없는 추방 역사적인 이혼 그리고 왕실 가계도의 무자비한 정리 등으로 특징 지어지는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하고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지진의 중심에는 앤드류 마운트배튼 윈저가 있습니다. 그는 찰스 왕세자에 의해 마지막 남은 명예 군사적 관계 그리고 왕자 칭호를 체계적으로 박탈당하면서 공식적으로 평민 신분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버킹엄 궁전의 유서 깊은 복도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서양 건너편까지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은 새롭게 세워진 전례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왕실 혼란의 발단은 사후에 출간된 회고록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홍보 실패의 궁궐 내부의 기이한 행태 그리고 수백 년 만에 볼 수 없었던 결정을 내리도록 군주를 압박한 충격적인 정보 보고서 등 복잡하게 얽힌 요소들입니다. 앤드류 왕자의 왕실 내 입지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버지니아 지우프레가 사후에 출간한 회고록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우프레는 제프리 앱스타인, 길레인 맥스웰, 그리고 그녀를 착취했다고 비난한 강력한 남성 네트워크와의 끔찍한 경험을 수년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 그녀의 책 노바디스 걸이 출간되면서 영국 왕실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우프레는 2025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수년간 자행된 조직적인 학대를 꼼꼼하게 기록한 원고를 남겼습니다. 이 원고에는 앤드류 왕자가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회고록은 공식 출간일 이전부터 베스트셀러 순위 상위권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독자들은 지우프레가 미성년자 시절 3차례에 걸쳐 앤드류 왕자와 강제로 성적인 접촉을 당했던 충격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고록은 기슬레인 맥스웰이 런던 저택에서 있었던 특정 사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지우프레는 그곳에서 잘생긴 왕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마치 뒤틀린 동화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앤드류 왕자는 지우프레의 어린 나이를 정확히 알아차린 후 자신의 딸들과 비교하며 나이가 조금 더 어릴 뿐이라고 언급하는 등 매우 불쾌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회고록이 왕실에 엄청난 타격을 준 이유는 그 안에 담긴 감정적인 진실성과 앤드류 왕자의 오만한 태도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묘사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은 앤드류 왕자의 특권 의식을 폭로하며 그가 자신의 행동이 마치 왕족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회고록은 앤드류 왕자의 법률 및 홍보팀이 소송 과정에서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 인터넷 공작원을 고용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왕실 경호원을 동원해 그녀의 배경을 조사하려 했다는 점,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벨모럴 성에 삼엄한 경비 뒤에 숨어 법적 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소환장을 받지 않으려 했다는 점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책 출간 시기는 왕실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이미 암 진단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었고 왕실은 대중의 집중적인 감시 속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책에 담긴 적나라한 내용과 지우프레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한 대중의 깊은 동정심은 폭발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찰스 왕세자로 하여금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왕실 관계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세지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앤드류는 처음에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회고록이 전 세계 서점에 출시되기 불과 며칠 전 그는 요크 공작 칭호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겠다고 발표하며 선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 계산된 움직임은 비판자들을 달래면서도 이전의 왕족으로서의 지위를 조금이라도 유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는 이 결정을 가족과 국가에 대한 의무를 우선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모든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스처는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공허하고 뒤늦은 술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윈저 영지의 견고한 성벽 안에서 앤드류 왕자는 로열 로지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2003년에 최소한의 초기 비용으로 75년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유지 보수 및 구조 개보수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한다는 엄격한 조건 하에 수십 년 동안 30개의 방이 있는 이 대저택에 거주해왔다. 찰스 왕세자가 앤드류 왕자를 추방하기로 단호히 결정하자 앤드류 왕자는 추방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편법과 지연 전술을 동원했습니다. 궁궐 관계자들에 따르면 앤드류 왕자는 조용히 떠나는 대가로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금액의 보상금을 요구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약 9,9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막대한 보상금 외에도 그는 새로운 거처에 상주하는 전담 요리사, 정원사, 가정부, 개인 운전기사를 포함한 정규직 가정부와 24시간 무장 경찰 경호를 요구했습니다. 앤드류 왕자는 왕실에 자신이 로열 로지에서 누렸던 것과 똑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는 그가 더 이상 공식적인 직책이나 공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 않으며 해군 연금 외에는 어떠한 수입도 없다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다. 이 긴장된 대치 상황은 몇 주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앤드류는 의도적으로 퇴거 절차를 지연시켰는데 저택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정적 협상에서 자신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재정적 미래였는데 특히 왕실 재산 관리국이 로열 로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초기 투자에 대한 보상은 수리 비용으로 완전히 상쇄될 것이라고 밝힌 후 더욱 그러했습니다. 저택은 습기 벗겨진 페인트 구조적 손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이는 앤드류의 몰락하는 명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찰스 왕세자에게 있어 동생 앤드류를 왕실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한 결정은 재위 기간 중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이전에는 앤드류를 공직에서 강제 은퇴시키는 것만으로도 앱스탄 스캔들로 인한 왕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 말 왕세자는 어중간한 조치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우풀의 회고록으로 다시 불붙은 대중의 분노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반영되었는데 압도적인 여론이 앤드류의 남은 모든 왕실 특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실 전문가들은 앤드류와의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왕실의 존립에 심각한 장기적인 위협이 될 것이며 특히 젊은 세대가 왕실에 대한 지지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경고했습니다. 찰스 왕세자에 대한 압박은 장남인 윌리엄 왕자에 의해 크게 증폭되었습니다. 웨일즈 왕자는 오랫동안 불명예스러운 삼촌 앤드류와의 관계를 단호하고 영구적으로 끊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자신의 미래 통치가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왕실이라는 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이 위기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앤드류를 왕실의 품 안에 두는 것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치명적인 실패를 의미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앤드류 사태가 왕실의 미래를 영구적으로 망치기 전에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고 아버지에게 명확히 경고했으며 더 이상 망설이면 제도적 손상만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버킹엄 궁은 앤드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사적이고도 비극적인 최종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간략한 발표는 국왕이 앤드류의 자기 칭호 왕실 명예를 박탈하기 위한 공식적인 헌법적 절차를 시작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조나히즈 로열 하이네스라는 칭호와 왕자 프린스라는 칭호를 박탈당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앤드류 마운트 배튼 윈저라는 민간인 이름으로 강등되었으며 이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누려왔던 모든 왕족 신분을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궁의 성명은 또한 앤드류에게 로열 로지의 임대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다른 개인 거처로 이사하라는 공식적인 퇴거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전례 없는 조치는 법조계와 역사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1936년 퇴위 위기 이후 재위 중인 군주가 왕족의 고위 구성원을 이처럼 가차없이 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특허장을 이용하여 자기를 박탈함으로써 왕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주권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가족에 대한 충성심보다 왕실의 존엄성을 우선시했습니다. 왕실 성명의 구체적인 표현은 매우 계산적이었다. 성명은 앤드류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왕실 전략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국왕은 앤드류의 법적 유죄 인정에 근거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앤드류의 관계가 왕실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해로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근거해서 행동한 것이다. 왕실은 제도적 존립을 위해서는 무자비한 내부 숙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앤드류 왕자에게 미친 실질적인 결과는 즉각적이고 심각했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이후 그의 활동 자금을 충당해왔던 상당한 연간 수당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납세자 세금으로 지원되던 경호팀도 해고되어 찰스 왕세자가 향후 경호팀을 직접 고용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앤드류 왕자는 로열 로지의 호화로움을 버리고 샌드링검 영지 내에 훨씬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으며 이는 그의 생활 환경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왕실 전문가들이 앤드류 왕자의 두 딸인 베아트리스 공주와 유지니 공주는 왕실 칭호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궁궐 관계자들은 앤드류 왕자가 추방 협상 과정에서 딸들의 지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인한 파장으로부터 베아트리스 공주와 유지니 공주를 보호하기 위해 국왕과 비공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나중에 밝혔습니다. 이러한 협상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앤드류 왕자의 영향력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앤드류 마운트배튼 윈저의 신속하고 무자비한 왕실 즉위, 박탈은 캘리포니아 몬테시토에 즉각적인 경종을 울렸습니다.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은 점점 커지는 불안감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찰스 왕세자가 자신의 동생의 왕실 정체성을 박탈한 속도와 가혹함은 서식스 부부에게 끔찍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메건은 곧 더 큰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만약 현 국왕이 태생의 왕자의 왕위와 자귀를 박탈할 권한과 의지를 갖고 있다면 자신들의 공작과 공작부인 자기 또한 매우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서식스 부부가 2020년 왕실 직무에서 물러난 이후 영국 왕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해리와 메건은 공식 석상에서 전하 His Royal Highness 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서식스 공작과 공작 부인이라는 칭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국에서 자신들의 사업 브랜드 미디어, 제작 회사 자선 활동 플랫폼을 구축해왔습니다. 부부와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메건은 공작 부인 칭호를 잃을 가능성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측근들에게 자신의 칭호는 절대 박탈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감은 그들의 모든 상업적 공적 영향력이 왕실 브랜드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컸습니다. 칭호를 박탈당한다면 그들의 공적 관계는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며 캘리포니아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해온 고위급 기업자 파트너십과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실 관계자들은 몬테시토 측이 새로운 선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리 왕자가 국왕의 아들이라는 지위가 어느 정도 보호막 역할을 했지만 진정한 위협은 미래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해리 왕자의 공개적인 왕실 공격에 대해 깊고도 분명한 반감을 품고 있는 윌리엄 왕자는 결국 왕위를 계승하고 자위를 박탈할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윌리엄 왕자가 찰스 왕세자가 앤드류 왕자에게 했던 것처럼 가차 없이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서식스 부부는 자신들의 사업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앤드류 왕자의 몰락을 초래한 궁궐 내부의 역학관계는 그의 평판이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린 데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대중은 그의 법적 분쟁과 불미스러운 친분에 대해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그의 일상적인 행태에 대한 진실은 전직 궁궐 직원들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1996년 버킹엄 궁에 입사한 전직 왕실 가정부 샬럿 브리그스는 앤드류 왕자의 성격에 대한 신랄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사라 퍼거슨과의 이혼 후 아기방에서 왕자를 돌보는 임무를 맡은 브리그스는 위험 있는 군인 출신의 왕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주한 왕자는 자기중심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어린아이처럼 화를 내는 인물이었습니다. 브릭스는 사소한 일로 폭발적인 분노를 터뜨린 사건들을 자세히 묘사하며 왕자가 자신에게 창문 커튼을 1mm 단위로 정확하게 조정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도록 강요했던 때를 회상했다. 조금이라도 빛이 새어 들어오면 왕자는 그녀를 가차없이 질책했고 어린 하녀는 눈물을 흘렸다. 이러한 행동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이었다. 왕자는 침대를 군대식으로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왕실 문장이 수놓아진 베개가 완벽하게 중앙에 놓여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브릭스가 밝힌 왕자의 봉제인 형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었다. 그는 자신이 모은 테디베어들을 매우 특정한 배열로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기이한 집착은 훗날 전직 궁궐 경비원이었던 폴 페이지의 증언으로 확인되었는데 그는 왕자가 침대에 쉰 개에서 60개에 달하는 봉제 인형을 놓아두었다고 전했다. 궁궐 직원들에게는 각 곰 인형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코팅된 도면이 제공되었으며 이 도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왕자로부터 심한 폭언을 들었다. 더욱 불안한 분위기를 고조시킨 것은 브릭스가 앤드류가 이혼 후에도 전처의 웨딩드레스를 옷장에 보관하고 화장대에 그녀의 화장품을 완벽하게 정돈해 두었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가정부들의 이러한 증언은 앤드류를 둘러싼 왕실의 위엄이라는 남은 신화마저 무너뜨렸고 그를 불명예스러운 공인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고 극도로 오만한 인물, 즉 그의 특권 의식이 그를 모셔야 했던 노동자 계층의 가정부들에게 악몽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앤드류 왕자가 로열 루지에서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중대한 법적 소송이 아니라 짧지만 치명적인 홍보 사건이었다. 2025년 9월 16일 왕실 가족들은 켄트 공작 부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 모였다. 찰스 왕세자와 앤 공주를 비롯한 고위 왕족들은 엄숙한 상복을 입고 장례식에 참석하여 장엄한 분위기를 더했다. 그러나 세인트 조지 예배당 밖에서 촬영된 단 7초짜리 영상 클립 하나로 엄숙한 분위기는 산산조각 났다. 영상에는 앤드류 왕자와 그의 전 부인 사라 퍼거슨이 매우 활기차고 쾌활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나머지 가족들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가운데 앤드류 왕자가 공개적으로 웃는 장면까지 포착되었다.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그 7초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 몇 시간 만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불명예스럽게 직책을 내려놓은 왕족이 엄숙한 가족 장례식에서 웃는 모습은 이미 거센 비판에 직면한 왕실에 이미지 악몽을 안겨주었습니다.
주요 언론 매체들은 재빨리 이 사건을 보도하며 심각한 판단착오를 비난했습니다. 사건이 확산된 지 48시간 만에 찰스 왕세자, 윌리엄 왕자 앤 왕세자비가 참석한 긴급 회의가 클래런스 하우스에서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의 의제는 단 하나 요크 가문을 지속적인 홍보 부담에서 즉시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 사건은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어 앤드류 왕자의 로열 로지 거주가 부당한 특권과 잘못된 판단의 상징으로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왕세자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한편 왕실이 앤드류 위기를 적극적으로 수습하는 동안 클래런스 하우스의 밀실에서는 더욱 역사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최측근 법률 고문인 국내 대신 윌리엄 왕자 앤 공주만이 참석한 긴급 회의에서 눈에 띄게 동요한 찰스 왕세자는 영국 역사의 흐름을 바꿀 발표를 했다. 결정의 무게에 목이 메인 채 왕세자는 카밀라 왕비와의 영구적인 별거 의사를 밝혔다. 이 결정은 400여 년 만에 재위 중인 영국 군주의 첫 이혼으로 헨리 8세의 격동적인 통치 이후 볼 수 없었던 헌정적 지각 변동을 의미한다. 이 결정의 엄청난 충격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다. 찰스 왕은 30년 동안 대중의 극심한 증오로부터 카밀라를 필사적으로 옹호해왔으며 자신의 명성과 왕위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그녀를 비난받는 정부에서 인정받는 왕비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성인 시절 전체를 규정해온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전례 없는 배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왕은 참모들에게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알렸다. 이 역사적인 왕실 이혼의 촉매제는 일반적인 부부 싸움이 아니라 긴급 회의가 열리기 불과 8일 전에 국왕에게 전달된 극비 정보 문서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보고서는 카밀라 왕비가 광범위하고 은밀한 언론 조작 공작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왕비는 특정 언론 매체와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다른 고위 왕족들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며 궁궐 내부의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여 영향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조작은 매우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계산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아내가 자신 몰래 벌인 공작에 대한 증거를 검토한 후 마침내 충성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임박한 왕실 이혼은 왕실이라는 제도에 있어 극도로 위태로운 시기에 닥쳐왔습니다. 왕실은 1936년 에드워드 8세의 퇴위와 1996년 찰스와 다이애나의 별거로 인한 파국적 여파 등 과거에도 심각한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왕실은 전례 없는 왕자 축출과 미국 내 서식스 부부와의 갈등이라는 난관에 직면한 상황에서 현 왕실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왕실의 구조적 안정성은 모든 방향에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찰스 왕세자가 동생의 모든 지위를 가차없이 박탈하고 왕비와의 역사적인 이혼 절차를 시작한 두 가지 결정은 제도적 존속을 위한 잔혹하고 타협 없는 전략을 실행하는 군주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윌리엄 왕자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왕세자는 왕실을 훨씬 더 간소화되고 용서가 없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수치스러운 일을 덮어주고 내부의 배신을 용인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왕실 전략은 출생자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왕실의 장기적인 존속과 국민의 존경을 위협하는 모든 인물을 숫자 없이 왕실에서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실이 현직 군주의 이혼이라는 전례 없는 물류 및 헌법적 난제에 대비하는 가운데 새로이 평민 신분이 된 앤드류 마운트배튼 윈저가 로열 로지에서 짐을 싸는 동안 나머지 왕실 가족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충성심만이 유일한 가치이며 어떤 자기도 진정으로 안전하지 않은 왕실의 현실을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